마라톤 회의 끝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바로 먼저 오늘 중에 아마 추미애 법무장관은 이를 청와대에다가 제청할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은 아마 결재할 것입니다. 저는 가장 궁금했던 것이 이들이 처음에 해임으로 목을 자르려 하다가 국민들의 역풍, 또 어떻게 보면 부담, 이런 것 때문에 정직으로 급선회하면서 정직 6개월, 정직 3개월 왔다 갔다 하다 결국 정직 2개월이라는 어떤 중징계입니다만은 자기들 나름대로는 어쨌든 2개월로 아주 이상한 결정을 내렸어요. 궁금했던 것은 그겁니다. 과연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정말 궁금했습니다. 조금 전 윤석열 검찰총장의 반응이 이완규 변호사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한번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별로 길지 않습니다.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로서 검찰의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 잡겠다. 역시 윤석열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전면전을 선포한 것입니다. 아마 지금 문재인 대통령 결재를 앞두고 있습니다만은 오금이 저릴 겁니다. 왜? 윤석열 검찰총장, 세상에 이런 얘기 있죠. 시대가 사람을 만드느냐, 사람이 시대를 만드느냐. 저는 두 가지 다 맞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봤을 때도 윤석열 검찰총장은 정치할 생각도 없었고 정치할 뜻도 없었고, 제가 보기에는 정치할 그렇게 보면 정치에 대한 기성 정치판에 잘 어울리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시대가, 상황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자꾸만 정치하는 쪽으로 몰고 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한국갤럽, 리얼미터 등등 한길 리서치 등 수많은 여론조사를 통해서 차기 대선 후보 1위로 오르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현직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면전을 선포함으로써 지금 정말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야기대로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그들은 상당히 지금 보면 후폭풍 내지는 향후 이게 있을 수도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만약에 대통령이 되었을 때 생길 그 후과에 대해서 굉장히 오금이 저릴 겁니다. 마침 오늘 보니까 새벽 4시까지 짜고 치는 고스톱을 갖다가 4명이서 참 새벽 4시까지 참 고생들 많았습니다. 그 17시간인가 그 마라톤 회의 끝에 짜고 치는 고스톱을 치고 정직 2개월 결정을 내리고 청사를 나서는 정한중 교수죠. 정한중과 위원장 대행입니다. 징계위원장 대행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의 질책을 달게 받겠다. 이미 정한중 씨를 비롯해서 여기에 참석했던 그 4명은 또 이 4명 뒤에서 빙그레 웃고 있는 추미애 법무장관, 그 뒤에서 또 웃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이번에 보면 역적 중에 역적질을 했던, 어떻게 보면 자기가 고발인 고소인인 듯이 선의의 공익 제보자인 듯이 제보도 하고 검사도 하고 판사도 하고 배심원도 하고 증인도 하려 했던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도 웃고 있겠죠. 그러나 그 웃음이 바로 정한중 교수의 이야기대로 국민의 질책을 달게 받겠다 하는 거 보면 아마 정한중 교수도 자기들이 잘못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자각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자각이 없다면 굳이 왜 국민의 질책을 달게 받겠다 이야기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한술 더 떠서 오늘 보니까 조국 교수는 저 페이스북에다가 검찰개혁 대전, 큰 싸움, 2차 세계대전 같은 검찰개혁 대전의 후속 시즌이 열리고 있다. 검찰개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조국 씨나 추미애 씨 그리고 문재인 씨는 윤석열 검찰총장 목을 자르고 검사들을 갖다가 권력의 죽으로 만드는 것이, 권력의 어디 시녀로 만드는 것이 검찰개혁의 본질이라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윤석열 검찰총장이 생각하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지난번에 그건 얘기했죠. 대전지검에서 특감을 통해서, 대전지검이 아니군요. 그 당시에는 그 법무연수원 특감을 통해서 검찰개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뭐냐니까 살아있는 권력을 공정하게 수사함으로써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검찰개혁의 본질이다 얘기했습니다. 즉 조국 씨나 추미애 씨나 문재인 씨가 생각하는 검찰개혁은 검찰을 갖다가 검찰과 검사를 권력의 앞잡이, 권력의 시녀로 만드는 것이 검찰개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또 그리고 저를 비롯한 대다수의 국민들이 생각하는 검찰개혁은 살아있는 권력에도 그야말로 추상같이 공정하게 법을 적용하는 것. 그래서 죄가 있으면 구속하고 죄가 있으면 처벌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왜 정한준 교수 이와 같은 보면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세간에는 1905년 을사오적이 있었다면 2020년 경자년에는 경자오적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니까 오늘 새벽 4시까지 짜고 치는 고스톱을 치면서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야기한 말 그대로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워 불법 부당한 조치를 내렸던 그 경자오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이용구 법무 차관, 정한준 교수, 안진 교수, 신성식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그리고 처음에는 징계위원으로 들어갔으나 보면은 셀프 기피 신청 기각을 해놓고 마지막에 쏙 회피해버린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이들을 갖다가 경자오적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참 오늘도 그래요. 보니까 참 보면 정한중씨 좀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니까 이 양반이 보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고 그동안 교수하면서 친정부적인 발언을 해왔는데, 이번에 모르겠어요. 뭘 갖다가 담보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철저한 꼭두각시 노름 잘했습니다. 처음에 뭐 했습니까? 1차 회의 때 갑자기 뜬금없이 끝날 무렵에 윤석열 검찰총장 측에서 요청한 증인 7명 외에 정한준 교수가 직권으로 심재철 국장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정말 윤석열 검찰총장 측에서는 불갑청 고소원이죠. 그런데 막상 이렇게 저질러 놓고 보니까 뭐가 이상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2차 회의 앞두고 갑자기 심재철 국장의 증인 신문을 전격 취소했습니다. 누군가 사인을 보냈겠죠. 야, 너 어디서 그 꺼벙한 짓 하느냐? 야, 꼭두각시야. 또 오늘 새벽에도 또 한번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증인신문이 끝나고 자기들끼리 보면 결론이 안 났다고 그래요. 왜냐니까 아무리 짜고 치는 고스톱에 답정너 있죠? 답은 정해져 있다. 너는 대답만 해 하는 답정너 이 쇼를 했지만은 실제 해임을 못 시키는 거예요. 배짱이 없으니 해임도 못 시키죠. 해임 시키면 밀란 날까봐. 무슨 정직 6개월이냐 정직 3개월이냐 갖고 그 4명 간에 서로 옥신각신 갑론을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론이 안 나니까,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곧 다시 3차 회의를 소집해서 최종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해놓고 갑자기 옥신각신하다 말고, 자 윤석열 검찰총장 측 변호인들 1시간 시간 줄 테니까 1시간 말미를 줄 테니까 최후 준술하세요 이런 식으로 입장을 또 바꾼 겁니다. 왜? 정한중 씨는 꼭두각시기 때문에 또 누군가 사인을 보낸 거예요. 아마 미루어 짐작컨대 이쪽이겠죠? 이쪽에서 무슨 사인을 왔을 겁니다. 와대 쪽에서.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이거는 국민들 보기에 낯뜨겁고 낯부끄러운 이야기 계속될 수밖에 없는 거죠. 어제 안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이제 공수처 법안 국회 날치기, 사실상 날치기죠. 날치기 통과한 그 공수처 법안 이제 의결하고 즉시 시행을 공포하면서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한에도 책임을 안 지고 있다 라는 식으로 어떻게 보면 사인을 세게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면 검사징계위원회, 윤석열 징계위원회 이렇게 보면 정말
임기재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서 온갖 생쇼를 벌였습니다만 윤석열 검찰총장 측에서는 아까 앞서 소개해 말씀드린 대로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는 그 절차를 하나하나 밟아나갈 것입니다. 우선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사인을 하자마자 징계 효력을 일시 중단해달라는 그런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낼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보면 추미애 법무장관의 직무배제, 직무정지를 갖고 행정법원에 소송을 걸고 소송을 내고 그 다음에 가처분 신청을 내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징계 효력을 일시 중단해달라는 그런 집행정지를 신청했을 경우 사실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왜냐하니까 이 검사징계위원회 구성의 편파성 문제, 이건 뭐 하도 많이 거론되었기 때문에 뭐 거듭 설명드리지 않아도 우리 애청자 여러분이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진행 과정의 절차 위반. 진행 과정의 절차 위반은 뭐 아시죠? 뭐 추미애 법무장관은 원래 징계 청구권자로서 심판위원장을 맡을 수 없습니다. 심판의 대장을 맡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무장관으로서 보면 이렇게 저렇게 보면 소집을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 일련의 과정이 다 보면 위법한 것입니다. 셋째, 징계 사유라고 6개를 들고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엔 그 중에 4개가 채택되고 2개는 뭐 보면은 배제가 됐는데, 어쨌든 그 4개 채택한 결정적으로 법관 사찰 문건, 두 번째 정치적 중립성 훼손, 그야말로 무리하다 못해 어거지 억지 그런 징계 사유, 이러한 등등을 갖고 지금 내년 7월 24일까지가 임기인 윤석열 검찰총장이 2개월을 갖다 중간에 스탑하게 되면 정지를 갖다 직무를 정지받게 되면 심각한 그런 불이익이 초래되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일시 집행을 정지해 주세요 하는 것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은 3개월, 6개월 정직 아니고 왜 2개월 정직을 했을까요? 아마 지금 12월 16일이고 2개월 정직이면 내년 2월 16일이 되어서야, 예를 들어서 지금 법원에서 그 가처분 신청을 안 받아들여준다 하면 내년 2월 16일날 다시 현업에 복귀하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보면 이제 검사 인사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 더 큰 이유는 3개월이나 6개월 정직을 갖다가 또 해임을 의결할 배짱이 이쪽 청와대에는 없는 겁니다. 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차기 대선 지지율이 1위다 보니까 계속 뒤가 캥기고 보급이 저린 거죠. 자, 참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 하더니 결국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 벌어졌군요. 현직 검찰총장을 정직 2개월 처분하는, 그것도 무슨 윤석열 검찰총장이 뭐 치명적 잘못을 저질러서가 아니라 오로지 지난해 조국하고 잘 지내라 그랬는데 조국에 그와 저와 같은 일을 겪고 집요하게 문제를 제기했고, 그 다음에 울산시장 부정선거 의혹, 그 다음에 라임 옵티머스 이 사건,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연결되어 있는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이와 같이 문재인 대통령의 그 아킬레스건을 하나 파고 들어가는 순간 이제 저들은 이성을 잃은 채 해서는 안 될지 건너서는 안 될 강을 건넌 겁니다. 그리고 건너서는 안 될 강을 건넜다는 것을 국민 모두가 알고 있고, 그를 알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은 그들의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 그 입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임기재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로서 검찰의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겠다 하고, 문재인 대통령, 당신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얘기하는 바 그거는 다 거짓말이고, 당신이 이와 같이 임기재 검찰총장을 흔들므로써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결과적으로 민주주의를 공격하는
거기에 내가 결연히 맞서겠다는 점.